모두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사건 번호 2025 헌발 69 영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 김예근 변호사, 최민재 변호사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 김예근 변호사, 최민재 변호사 확인되었습니다. 피청구인 측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이성훈 검사, 임원배 검사 출석하십니까? 네, 출석했습니다. 모두 출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재판은 양측의 주변론 진술, 재변론, 그리고 일부 증인신문, 최종변론, 결정승부선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청구인 측 주변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앞으로 나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법정에서 매우 중대한 가치 충돌을 다루고자 하면 알려드립니다. 바로 한 개인의 양심과 신념의 자유를 어디까지 존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유가 국가의 안보와 의무라는 대원칙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 청구인 측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의 시행이라고 확신하며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국가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내면적 신념과 도덕적 확신을 지키겠다는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의 엄숙한 약속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핵심 권리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강제나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깊은 신념에 따라 살상 행위를 거부한 이들에게 국가는 군복무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병역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총을 드는 방식이 아닌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형태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인 군 복무만 강요한다면 그것은 개인의 내면에 깊숙이 개입해 신념을 꺾고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를 것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존재이지 국민의 양심을 처벌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이 헌법이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순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양심의 자유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자유가 현실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체 복무제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다음은 제가 발언해 주겠습니까? 허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자유권의 침해 이외에도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또한 이 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 입대뿐만 아니라 대체복무, 사회복무 등 다양한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병역법 제5조와 제26조는 현역복무 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다양한 대체복무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 국방의 의무가 반드시 입대만으로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재난구조, 응급의료지원, 환경보건, 사회복지 등은 국가의 안보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대체복무요원의 인원이 충당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헌법에 맞는 법적인 선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 유지를 가능케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선택에 따라 국가가 정한 법 안에서 대체 복무제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존중하게 되어 우리 사회에 더욱 강한 결속력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억압보다는 선택과 존중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 건강한 국방 의식을 형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각자의 가치관과 역량, 자유에 따라 국방에 기여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국방이 그저 의무감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체 복무제를 확립하여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 아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전에서는 의무라는 것을 규범에 의해 부과되는 법적 구조이라 정의합니다. 우리는 의무라는 것이 왜 부과되었는지 오늘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의 이행이 언제부터 개인의 선택이었습니까? 언제부터 개인의 자유를 근거로 의무, 특히 법적, 우리나라 처법이 규정한 헌법에서 부과하는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언제부터 개인의 양심,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제한될 수도 또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단순한 조항이 아닙니다. 물론 양심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자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남아있는 세계 마지막 휴전국가이자 분단국가입니다. 우리는 70년 전의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쟁을 벌인 주적이 바로 우리 북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국가가 없다면 누가 양심과 자유를 지켜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혹자는 자유권은 천부적인 권리, 즉 천부적인 권리고 초국가적인 성격의 권리이므로 국가가 없어도 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각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 또는 국제전만 봐도 이러한 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력은 우리 국가를 존재하게끔 하는 필요 조건이자 충분 조건입니다. 누군가의 자유라고 자꾸만 이러한 의무에 예외를 두게 되면 나중에는 누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권, 평등권, 인간의 행복 추구권, 존엄과 가치 이러한 권리들은 누가 지킬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우선순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현역 병력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은 그들의 느끼는 상대적 부패감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현역병들 또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시민입니다. 군 복무를 원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부과한 의무이기에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국방의 의무, 즉 의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제도는 이러한 청년들의 헌신을 외면한 채 오히려 그들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헌법에 명시된 또 다른 기본권인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식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복무제는 일부 종교를 믿고 있는 청년에게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 이행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주장입니다. 현재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대체복무제 같은 건이죠. 이러한 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판례에서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방역법 제5조 1항에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국회 고유의 재량으로서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역법 제5조 1항은 헌법 제37조 2항의 제한 원칙 근거를 모두 만족시키므로 본질적으로 위헌이라 볼 수 없기에 이들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에게 국가가 부여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세금 납부를 거부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납세의 의무가 사유재산 형성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세금 부과를 중단시킨다면 아마 우리 국가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면 이들 자유와 권리는 일부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 자유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유소년층,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국방의 의무의 본질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군사력 증진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와 의무 중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양측은 서로의 주장에 대해 보충 입장을 진행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청구인 측부터 재론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안전, 곧 국민 전체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한 병역 자원과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2018년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해도 병역 제도와 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국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가가 아니라 헌법의 틀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은 양심의 자유라는 본질적 기본권을 일부의 감정적 불편함에 종속시키자는 것으로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무엇보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며 법적으로도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감정적 요소입니다. 그런 모호한 감정의 근거에 소수의 헌법상 권리를 제한한다면 국가는 원칙이 아닌 여론에 흔들리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더욱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매년 전체 징병 대상자의 약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극소수의 인원이 대체 복무로 전환된다 해서 현역 복무자 다수의 실질적 권리나 국방력에 의무한 영향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막연한 박탈감이라는 감정이 헌법이 보장한 명확한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닌 원칙 위에 서야 하며 양심의 자유는 그 원칙 중에서도 가장 깊이 보호받아야 할 기본감입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은 말합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주장이다. 하지만 입법 형성의 자유는 입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의미하며 그 역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유효한 것 아닙니까? 만약 입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보호해야 할 권리를 외면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침묵과 방관에 제동을 걸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2018년 위헌 판결 이후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대체 복무제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보장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사이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헌법은 단지 법률을 집행하는 틀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태도를 명시한 약속입니다. 존경하는 재판부 여러분, 양심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국가는 그 양심을 보호할 때에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청구인은 반복 결정드립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 조화는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지켜내는 방식 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피청구인 측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청구인 측은 국가는 양심을 처벌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양심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병역법상 의무 불이익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으며
협업에서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객관적인 사유를 뜻합니다. 선고인의 양심적 거부가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역 공무를 마친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형평성과 법 질서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의 불편한 감정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정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서 특정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임의로 이행 여부를 결정짓는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법체계 예외 남용을 부를 가능성이 큽니다. 소무인 측은 대체 목무를 제시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수행하는 대체 복무와 병역 의무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공익근무요원, 산업기술요원, 예술요원, 체육요원 등은 병역법과 별도의 법령에 따라 국가의 필요와 공익적 목적을 기준으로 선별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배치되는 제도입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제도 안에서 해당 개인의 신체, 기술,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복무 대상을 선발합니다. 즉 이들 대체 복무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특수성과 공공성에 기반하여 부여되는 책임입니다. 이를 임의로 확대 해석할 경우 전체 병역 체계가 흔들릴 수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한 병역법 제5조 2항에 따라 예술, 체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들에게 예외적으로 대체 복무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철저히 국가 이익과 사회적 유용성의 판단 아래 부여되는 권리이지 단순한 신념 표현의 수단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병역 의무는 단지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민 전체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균형입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무인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양심이 공익과 평등권을 해치는 방식으로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개인의 신념 문제를 넘어서 국가 공동체의 기본 질서와 가치에 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구인 측의 신문입니다. 보건 경위는 증인석으로 안내해주세요.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이름과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 의심 없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상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최준모입니다. 28세입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항소하셨으면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측은 증인 신문해 주십시오. 증인은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신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폭력을 반대하며 어떠한 형태의 무력 사용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저희 부모님에서부터 비롯된 모태신앙 속 깊은 내면에서 나온 양심의 소리입니다. 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의 종교적 신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신념이 병역 거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직접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폭력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교리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한 증인의 종교에서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기 방어와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가르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종교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가장 심각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군대와 같이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에 어긋납니다. 자기 방어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힘으로 상황을 벗어나는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공격 행위를 지향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인은 평소에 자신의 평화주의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단순히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와 관련된 강연회나 모임에 참석하여 제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00번째 편은 증인 신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평소에 즐겨 하시는 게임이 계십니까? 네, 가끔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합니다. 어떤 종류의 게임을 주로 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스포츠 종류의 게임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소위 FPS라 불리는 종류의 게임을 하십니까? 게임이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하십니까? 아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증거 주시겠습니다. 필창금칙 증거자를 요청해 수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게임 기록을 증인 최준모 씨가 3년 전 출전했던 배틀그라운드 대회에서 무려 11명의 사람을 죽이고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참전인입니다. 게임 속에서 11명의 사람을 잔인하게 총으로 학살하는데 이것은 증인의 실력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게임일 뿐입니다. 현실과는 다릅니다. 증인, 국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증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게임 기록이 맞습니다. 증인이 폭력을 혐오하고 탈생을 혐오하는 깊은 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11명을 총으로 잔인하게 압살하는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모의하는 게임조차 역겨워하며 피해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 병역 거부를 할 정도로 강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게임에 몰입되는 것은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게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저의 양심적 신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게임 기록은 증인이 병역을 미루는 동안 이 게임 대회에 출전하여 11명을 압살한 기록입니다. 증인이 병역을 미루는 동안 그러한 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은 증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진정성이 없거나 깊이가 없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증인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참고인지 진행하셨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1,000번째 편은 재단박하겠습니까? 증인의 정치적 신념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병역 제도는 우리 국가의 안전 보장과 사회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방의 의무는 예외 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개인의 신념을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 안보라는 국민 또한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게임 기록은 최준모 증인의 주장이 과연 진정한 양심적 신념에 따른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들게 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증인 회장하셔주셨습니다. 다음은 1,000번째 증인의 승인입니다. 법원 조례는 증인에서 논하는 증인께서는 이름과 직책 그리고 위증 없이 상식을 진술할 것을 서서히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청 내인 정의선이고 58세입니다. A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진심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증인은 현재 경북청 호덕으로 근무 중을 하였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느 업무를 담당하고 계실까요? 네, 저는 병무청 사회복무제도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와 관련된 정책 기획 및 제도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관련된 제도나 현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통계, 제도 운영 현황,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어떤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병역 의무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병역 제도의 형평성과 국가 안보 측면에서 대체 복무제도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복무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병역 자원을 부족을 심화시키고 상대적으로 현역 복무를 하는 대다수 병역 의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의도가 큽니다. 따라서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청구인측 변호인 질문을 신문해 주십시오. 증인, 병무청은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법 의무를 집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외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에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체 복무 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병역 자원 부족을 심화시키고 상대적으로 현역 복무를 하는 대다수 병역 의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대체 복무 제도의 도입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적인 기준과 공고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국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역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체 복무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역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증인은 앞선 증인 최준모 씨가 FPS 게임을 즐겼다는 사실이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주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사적인 활동까지 일일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병역 이행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게임 이용 내용 등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은 현실과 구별되는 가상의 세계이며 개인의 취미 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적인 영역까지 병역 거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역 의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병역 거부 주장의 진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활동도 그 진정성을 판단하는데 일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헌법상 부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의 존립을 위한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 가치 모두 수종하며 어느 하나를 절대적으로 우선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증인은 병무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됩니까? 현재 국무총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역법 자체에도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개별적인 상황과 진술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답변 감사합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적인 자유를 넘어 개인의 깊은 신념에 따라 행동할 자유까지 포함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입니다. 청구인에게 있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는 그의 양심의 핵심을 지닌 가치관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측 변호인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증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법원 경우는 증인의 자리로 안내해 주십시오. 이제 양측은 마지막으로 최종 변호인 진술하겠습니다. 청구인 측도 변호인 진술 바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오늘 이 법정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법률적 해석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그리고 양심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자리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대한 최후의 선택이며 이는 단지 병역 깊이가 아닌 깊은 철학적,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가장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로서
국가의 중립과 안보 역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데서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의 권력이 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병역 제도와 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선언이 아니라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그 신념을 존중할 때에만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권리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청소년 측은 간곡히 구청드립니다. 국가의 안보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자유를 지켜낼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피창민 측에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재판관 여러분, 의무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의무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강제가 아니라 그것이 곧 의무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의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전체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부과되는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의무 이행에 의미적인 예외나 조건이 부여되기 시작하면 의무는 곧 정당성과 강제성을 잃고 사회적 합의로서의 의미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무와 권리는 상호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전제로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모든 권리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특정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평등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는 일정한 제약 속에서 비로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하시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측의 최종 변론을 모두 들었습니다.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하는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신청하겠습니다. 재판부가 퇴정합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2025 헌바 69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 및 심판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건은 청구인이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기본권, 특히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요지상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武력 사용 및 전쟁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병역법이 정한 현역 복무 또는 예비역 복무 등武력과 직결된 형태의 병역 의무 이행을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병역법의 일률적인 복무 강제는 개인의 내면적 확신에 반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및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대체 복무제 도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관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에는 내면의 자유뿐 아니라
그 양심에 따른 행동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특히 종교적 또는 도덕적 확신에 따라 무력의 사용을 거부하고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헌법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기본적 법 질서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어느 하나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대체 복무제의 도입 현황 및 관련 법률의 정당성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은 대체 복무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양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에서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 복무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병무청 및 국방부는 2020년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한하여 교정시설 근무 등의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군사적 특성을 가지지 않는 기관에서의 복무를 통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군 복무 이외의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복무 기간이나 형태가 일반 현역보다 더 길거나 힘들 수는 있으나 이는 형평성과 병역 회피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정당한 차등 대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병역법 제5조는 병역 의무의 이행 방식을 회계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대체 복무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간의 조화를 실현하려는 입법적 노력이 이미 방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양심의 자유의 진정성 및 한계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증인 최준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의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과 구체성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증인 최준모는 과거 폭력성이 내포된 FPS 게임을 하여 타인을 모의 살상하는 활동에 참여한 기록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증인은 이를 단지 게임일 뿐이며 현실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나 병역을 거부할 정도의 강한 신념을 가진 자가 해당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그 주장의 일정 부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의 진정성 판단에 있어 외형적 요소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신념의 실천 여부, 사회적 일관성, 종교나 도덕적 교리와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증인은 종교단체의 회원이거나 일정한 신앙의 교리를 꾸준히 실천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양심의 자유 주장은 헌법상 보호에 앞서 그 진정성에 대한 법적 확신을 제공하지 못하며 병역 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공공적 우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간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신념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진정성은 다소 의문을 낳을 수 있으며 현재 병역 제도와 헌법 질서에 반할 정도로 해당 법률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금일 정법 비반에서도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에 대한 결정이 있기 때문에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19분입니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종료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